중요한 건 이걸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은 자동으로 압류가 걸린 금액 전부를 막아버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계좌 압류가 시작됐다면 최대한 빨리 이 신청을 하는 것이 생활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빚을 못 갚아서 갑자기 이제 계좌가 압류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압류까지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요? 계좌가 묶이는 거는 사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계좌는 가압류로는 잘 묶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가압류는 판결 같은 집행권한이 없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거고, 압류는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한이 있을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거든요. 근데 계좌가 묶였다는 거는 이미 그 전에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법 조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거꾸로 말하면 연체 상태가 이미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 채권 종류별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계좌 압류를 당했을 때 압류를 걸어온 기관이 어딘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관이 법원인지 나라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거든요. 나라가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체납 처분으로 다른 판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입니다. 이 신청은 압류가 걸린 법원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신청서에는 본인의 생활 형편이나 부양가족 수, 월소득, 지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압류가 걸린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급여의 일정 부분,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장애인수당처럼 법에서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 항목을 보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은 자동으로 압류가 걸린 금액 전부를 막아버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계좌 압류가 시작됐다면 최대한 빨리 이 신청을 하는 것이 생활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이 적용됩니다. 인사집행법에 근거한 일반 채권자의 압류하고는 다릅니다. 나라에서 압류를 건 거라면 세금을 납부해서 해결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소액재산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서 단기간이지만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건 세금 압류에만 해당되고 일반 채권 압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풀리더라도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분납이나 체납세금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면 계좌 압류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신청한 지 며칠 만에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중지명령은 기존에 진행됐던 강제집행을 막는 효과가 있고,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강제집행 그리고 추심 독촉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소득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회생, 파산 절차가 가장 확실합니다. 채권자와 따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채권자가 협의에 응할지도 잘 모르는 거고, 어쨌든 회생이나 파산은 법이 정한 요건에 충족이 되면 강제적으로 면책을 시켜주고 압류 추심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거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좌 압류를 당한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 계좌가 압류됐다고 당장 모든 돈을 잃는 건 아닙니다. 압류 금지 채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급여의 일부나 생계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라면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쳐서 250만 원 이하일 때는 소액재산 압류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액재산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단기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완전히 종국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절차 초기에 중지나 금지 명령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압류가 되기 전에 찾아오시면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돈도 있고 이런저런 불편함도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죠.